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비가 그치고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까지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 여름은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며 길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모레까지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을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체감온도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시 여름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에는 5mm 내외의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시민들과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2시간 전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를 향한 규탄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당장 철회하라! 환경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방정부에까지 이어져 반대 결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부다. 그동안 미온적이고 우회적인 지지로까지 보인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는 지방 정부에도 직결되었다. 수산물 소비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수산시장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낮 12시인데도 이 회식당 거리에는 손님이 없어서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일부 직원들이 강제 휴무에 들어간 상황. 현실로 다가온 오염수 방류 소식에 이제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도 안 나올까 말까인데 지금 완전 맹타인데 하루 나와봤자 종업원 4-5명씩 서고 돈 100만 원도 못 파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거의 진짜 문 닫는 수준이야 지금은. 휴무 다 들어갔어요. 보통 6명, 7명 근무를 하는데 지금 한 안에 둘이 밖에 둘이 4명. 거진 한 서너 명 들었다고 봐야지. 우리나라는 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회 먹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앞으로 회를 좀 많이 못 먹지 않을까. 회뿐만 아니라 그냥 생선 구이 같은 것도 앞으로 이제 조심해서 먹을 것 같고. 경상북도는 방사능 검사 기기를 늘리고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수산업계의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감마 핵종 분석기를 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간포 행정선 관리사무소 부지에 방사능 검사 실험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신고 품목을 17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게 대출이자 30% 이내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또 안강시장에서 오는 27일부터 3일간 수산물 할인 행사를, 다음 달 12일부터 3일간 간포항 가자미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고 운반하고 몰래 판매한 식당 등 일당 55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형 어선을 이용해 파출소가 없는 소형 항포고를 범행 장소로 선정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는데요. 시가 16억 원 상당의 고래 17마리를 조직적으로 잡고 유통했지만 잠복과 항공순찰에 나선 경찰의 검거망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고래를 잡는 포획선이 속도를 높입니다. 뱃머리에 선원이 올라서서 작사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잡은 고래는 어선 위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운반책과 대포폰을 이용해 포획에 가담한 선박 운영자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선박 어창에는 한 마리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 94자루가 발견됐는데 모두 압수돼 폐기됐습니다. 선수에서 작사를 이용해가지고 찌릅니다. 찌르고 난 뒤에 인양을 할 때는 선원들이 같이 로프를 당기고 갑판상으로 인양을 하고요. 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은 고래고기 전문 식당의 계좌 추적을 피해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포항해경은 경북 동해안에서 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운반한 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종 전과가 많은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형 살고 나와가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돌기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검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 선박들을 몰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체수가 적은 탓에 밍크고래는 마리당 시가 1억 원 정도로 범죄 수익금은 모두 16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밍크고래는 참돌고래나 낫돌고래와 달리 올해도 해양보호 생물종에 빠지게 되면서 사체 판매가 가능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중화권 전담여 행사와 간담회를 열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공사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틱톡과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으며 중국의 경북관광홍보사무소를 다시 운영하고 중국 유소년 축구단 등과 교류도 재개합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주 엑스포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시군과 협의해 관광지 입장료나 공연 관람료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부족한 응급의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응급의료 이용을 위해 지역을 벗어나는 비율을 봤더니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소아응급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1만 1000여 명의 경북 7곳군. 교통사고나 중증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아야 할 경우 7곳군을 벗어나야 합니다. 응급실이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대구와 구미에 대형 병원이 있어 다행입니다. 군에 응급 환자가 발생되면은 30분 거리에 있는 대구와 구미에 있는 응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1년 기준 응급의료 이용 지역 유출률은 경북의 경우 32.9%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경북의 진료권별 응급의료 이용 유출률은 경주권이 70.7%로 가장 높고 포항권이 17.1%로 가장 낮습니다. 시군구별 유출률은 7곳군을 비롯해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릉 등 6개 군은 100%로 이 지역 군민 모두 다른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했습니다. 청도군을 비롯해 고령, 성주, 의성군, 포항시 북구 등 5개 지역 역시 응급의료 이용 유출률이 90%가 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거나 있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점,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점, 어떤 수술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면 이제 가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대도시 자식들은 다 대도시에 있고 실제 어르신들은 촌에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진단이 응급실에서 되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을 비롯해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경북에 31곳.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7곳군을 비롯해 봉화군과 영덕군, 영양군 등 4곳이나 됩니다. 응급의학 분야 전문의는
인기가 떨어지면서 수급도 어려운 가운데 근무와 정주 여건마저 열악한 중소도시는 기피 대상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가 닥터 헬기 운영에 34억 원, 응급의료기관에 73억 원 등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에 올 한 해만 107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유관 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의료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도의 적정한 응급 진료 체계 및 이송 지침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갑자기 아픈 소아들의 진료를 위해서도 내년 24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대 조성 중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가 일부 준공됐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융합지구 전체 부지 145만 1,000제곱미터 중 131만 6천 제곱미터가 21일 준공 고시됐으며 남은 13만 5천 제곱미터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포항융합지구에는 현재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이 운영되고 있고 12월에는 경북도 환동해 지역본부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등이 준공됩니다. 융합지구의 핵심인 산업시설 용지는 52% 분양됐습니다.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어제 교권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게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고문 변호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교사와 바로 분리 조치하고 학교 관리자나 진로 전담, 상담 교사 등이 분리된 학생의 생활 지도와 학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교원의 빠른 교단 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의 정신의학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정신의학과 전문의 10명과 전문 상담사 4명, 임상심리사 1명, 교육권 보호센터 전임 전문 상담사 2명, 찾아가는 방문 상담사 10명이 피해 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까지 유발한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 활동이 침해당할 때는 응대 답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선 교사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조례 같은 법적 장치가 아니어서 학교장이 학교 평판 등을 이유로 축소 은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축소하거나 은폐한 경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충분히 의무화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관리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인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력 강화는 하루 전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고 대부분은 아직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법령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약화된 형태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시는 상수도가 없어 불편했던 암곡동 28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암곡동 대성, 와동, 개정마을 상수도 간 매설을 시작으로 1차로 13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마쳤습니다. 경주시는 하반기까지 암곡동 왕산 일대 150여 가구에도 수돗물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이 관광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1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3km 길이의 해안도로를 개설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립해양과학관과 죽변 등대 사이 죽변 도시계획도로 1.7km 구간 1차 공사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울진 공세항과 창신빌라 사이 1.2km 구간의 울진 도시계획도로와 울진 국민체육센터 남문과 공세교 사이 0.58km 구간에서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태국, 베트남, 몽골 등 동아시아 6개국 72명의 유학생을 내년부터 의성 유니테코 등 경북 9곳의 직업계고에 입학시킬 예정입니다. 유학생들은 중학교와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을 평가해 선발되며 학교 생활 3년 동안 일반 연수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오늘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4,580건에 대해 지급하고 올해 피해 보상금은 12억 원 규모로 한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26만 원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신라시대의 초상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라시대 박물관 전시품인 얼굴무늬 수막새와 신라 남녀상, 서역인의 모습을 한 무관상 등을 토대로 신라시대 사람들이 표현한 당대 사람들과 이방인의 모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 여름은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며 길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모레까지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고요. 내일도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며 무덥겠습니다. 체감온도는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시 여름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현재 대구와 경산의 아침 기온 2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2도, 경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도 낮 기온이 오릅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 23도, 청송은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안동과 청송 모두 31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겠고요.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다음 주에는 주 초반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